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드예요. 골드. 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은 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죠. 11월 이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이 엄청 많이 이동됐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동됐나라고 봤더니 약 400톤 정도가 이동됐는데요. 이 400톤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 있는 금 거래소에서 재고가 지금 한 900톤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됐습니다. 이렇게 이동된 게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에 코로나 때나 이렇게 한번 크게 미국으로 이동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금이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왜 그런 건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 때 그 선물이 아니고요. 미래를 이야기해가지고요. 퓨처스. 미래의 물건.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 했는데 아주 좀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인 거죠.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귀금속, 원자재들은 대부분 이제 파생 상품의 형태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한번 파생 상품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대략 한 2,7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3월 말에 금을 2,800불에 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2,800불을 3월 말에 줄 테니까 금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 계약된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3월 말이 됐어요. 근데 금이 2,600불이 된 겁니다. 오히려 금 가격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지죠. 제가 2,800불에 여러분 사기로 했는데 2,600불까지 떨어졌는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깎아주기는 무슨 계약은 계약이지. 돈 내놓으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그냥 내가 그 금 필요 없어. 사실은 나 금 필요 없으니까 내가 200불 줄게. 이거 그냥 내가 잘못한 셈 치고 그냥 넘어가자. 라고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파생상품 계약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2,800불 줄 테니까 나중에 금 주세요. 라고 하고 진짜 금을 가져올 생각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게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살까? 팔까?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금 가격이 2,800불이 아니고 한 3,0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자, 2,800불에 사기로 했어요. 줘야 돼요, 이제. 3월 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2,800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사실은 금 없는데? 금을 주라고? 아니, 금 내놔요. 그냥 내가 돈 200불 주고 그냥 이걸로 퉁쳐. 난 금이 필요하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돼요. 어디선가 사와야 돼요. 근데 사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선물 가격과 실물 가격이 미국과 영국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영국에 있는 거를 미국으로 가져올 때 이거 배에다 싣고 400톤을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보안도 그렇고.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가져와야 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국으로 빨리 가져가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자, 11월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냥 피상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트럼프 때문이다. 또 트럼프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이 관세를 붙일 것 같아서, 즉, 나중에 영국에서 혹시 금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때 이 400톤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이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너무 비싸니까 미리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안 느껴집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이런 선물 거래를 하기에 충분한 금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2022년 2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옐런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거 러시아 이 나쁜 놈 이거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가 저기 스위스에 이제 보관해 놓은 그 돈이 있거든. 금고에 보니까 예금 통장에 지금 한 0.5조 달러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러시아가 못 찾아가도록 그거 막아버립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옐런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옐런 장관이 근데 뭐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대통령?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0.5조 달러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막아버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난리인데 지금 그게 할 소리요? 막아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옐런 장관이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저장 안 하면 어떡하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론이 일어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의견에 따라서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0.5조 달러가 날아간 셈이 돼버렸어요. 기분이 나쁘죠? 이때부터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간 배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가 중국이 더 이상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저장하지 않고 금을 계속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금을 사재기한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을 사가지고 중국에다 저장해 놓고 금 실물을요 러시아에 저장해 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이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국에 이제 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197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금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 금이 진짜 많아서 전 세계의 금의 뭐 40%가 미국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금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 이 금으로 나중에 바꿔드립니다. 여기 종이에다 달러라고 써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쓰다가 혹시 금으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금이 100만큼 있는데 뭐 달러 종이에다가 쓴 돈이 100이 아니고 1000이 아니고 만이 아니고 10만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도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을 좀 똑똑한 애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프랑스 뭐 이런 데 유럽에서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지금 금 지금 어딘가에 지금 막 빼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금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저기 미국 나 이거 달러 종이 이거 있잖아. 나 이거 그냥 종이 같아서 나 금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금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 점점 안 그래도 없었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죠. 급기야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자 오늘부터는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기 달러 이거 종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이 종이를 내가 뭘 믿고 했다고 진짜 바보같이 내가 속아버렸네 그러면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그날 당일에 급락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금으로 안 바꿔준다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급락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모든 원인은 뭐냐? 금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혹은 영국에 있는 영란은행에 금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BOE죠.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 총재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금을 영란은행 가서 찾으라고 하면요, 하루 이틀 정도면은 그냥 금 찾으러 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란은행에 금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금 저 이호석인데요, 금 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 찾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 이틀 있다 한번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틀 있다는 올 수 있죠. 갔다가 아까 알았어요. 이틀 있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금을 찾으러 가면요, 4주에서 8주 후에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달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8주를 기다려. 내가 내 금인데, 내가 맡겨놓은 내 금인데 8주를 어떻게 기다리냐고. 이유가 뭔지 봤더니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되나요? 내 금인데 내 금?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란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금거래 있잖아요. 금거래. 걱정하지 말고 영란은행에 맡기세요. 뭘 자꾸 걱정합니까? 그냥 영란은행에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금 달라고요? 그럼 8주 기다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영란은행장의 그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뭔가 말하는데 뭔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영란은행에다가 금을 맡겨놓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잘 보시면 이제부터는 제가 BOK,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는요, 금이 104톤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04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이 104톤이 전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요, 영란은행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100% 영란은행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일단 안정성, 그리고 보안, 그리고 물리적 이동에 따른 비용 절감. 귀찮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이거 104톤을 이거를 왜 영란은행에 100%, 아니 뭐 일부는 오케이, 근데 왜 100%를 영란은행에 넣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국은행 직원 중에서 몇 분이 영란은행에 가셨나 보더라고요. 가가지고 확인해 본 거죠. 저 한국은행 직원인데요, 저희가 맡겨놓은 104톤 그 금 제대로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33년 만에 오셨네요. 이런 거죠. 33년 만에 가봤대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한국은행 게 어디 있더라.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있죠? 한국은행 거, 이거, 여기, 그 1년 번호, 여기 1년 번호 확인해보세요. 이러면서 대조해보고, 금 맞네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금반지를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금반지 예쁘네. 그리고 나서 금은방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저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33년 후에 한번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제 물론 금이라는 것을 외환보유고로 들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유사시가 아니면 사실 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이게. 어디다 뭐 팔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왜 금을, 달러 말고 왜 금을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평상시가 아니고 혹시라도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04톤 다 가져오진 못하더라도 일부는 한국은행 지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 지하에 있어도 뭐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100%나 영란은행에 맡겨놓고 있는지, 이게 눈빛이 흔들리는 그 영란은행 총재를 믿고 영란은행에 맡기고 있는지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금이었습니다. 자, 금과 관련돼서는 참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음모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음모론에 빠져서 막 금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의 양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적어 보이는데, 그마저도 영란은행에다가 100%나 다 맡기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